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난 편에 이어서 저는 재수술은 CT 찍으면 되게 좋거든요. 플랜도 되게 도움이 또 많이 되고 결과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. 재수술을 항상 CT를 찍는데 재수술은 왜 CT를 찍나요? 라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재수술할 때 저희가 어떤 점을 열심히 보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재수술 때 CT에서 보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뭘로 수술이 돼 있는지를 보는 편이고요. 안에 흉살이 많은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, 수술한 게 이제 연골로 보통 수술을 하는데 그 연골이 뼈로 많이 변해 있을까, 그래서 연골을 재사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보고, 아니면 그 전에 절골을 했다면 절골선이 잘 안전하게 되어 있나, 왜냐면 다시 절골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피부의 두께도 좀 볼 수도 있고요. 저는 재수술할 때 그래도 제일 도움이 되는 건 디자인적으로 실리콘 높이입니다. 실리콘 그쵸? 높이랑 그 다음에 이물질 체크?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처수술이랑 좀 다른 게, 이게 재수술에 CT에서 뭔가 있다라고 수술 들어가는 거랑 물론 이제 재료 같은 경우는 만졌을 때 이제 경험상으로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대충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수술이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여기 높이 같은 게 미리수가 몇 미리였을 때 이게 조정을 어떻게 하고 시작점을 어떻게 좀 바꿔야겠다, 저는 그쪽을 좀 많이 좀 디자인적으로 좀 도움을 좀 많이 받는 편이기는 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환자분이 실리콘을 엄청 얇은 거 쓰셨는데 완전 반버선을 하고 싶은데 콧대는 엄청 높아요. 그럼 예를 들어서 CT에서 실리콘이 높은 게 들어갔다. 그러면은 콧대를 많이 낮춰서 수술하면 되겠다라는 플레이 하는 거고, 실리콘이 얇은 게 들어갔으면 콧대를 낮출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. 코끝을 조금 더 많이 높여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라인과 콧대 높이랑 이런 거를 변화량을 줄 수 있을 때 딱 객관화시켜서 설명드리기도 좋고 저도 플랜 잡기도 좋아서 그런 점을 좀 보긴 합니다. 그래서 저부터 좀 설명드릴게요. 저는 그래서 CT를 볼 때 여기를 먼저 봐요. 네. 첫 수술이랑 다릅니다. 이렇게 자르는 거죠.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실리콘 미리수, 실리콘 높이라고 하는 거는요, 여기 기준입니다. 여기에서 이 정도. 이 정도고, 대충 4.5 정도? 4.69 찍혔는데 4.5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, 실리콘도 안 뜨고 잘 고정이 잘 돼 있고 수술 아주 잘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재수술인 경우에 물론 안 움직이는 게 제일 낫습니다. 근데 좌우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건 그래 괜찮다. 근데 아래 위로 뜨는 느낌이 드는 거는 별로 안 좋다, 그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뜬 모양도 없고 괜찮은 거. 그 다음 저는 뭘 보냐면은 여기를 봅니다.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 있죠, 여기. 이렇게 좀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. 하얗게 보이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? 뼈. 근데 보시면은 이게 아마 비중격으로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, 비중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라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아예 비중격을 처음 수술하시면서 뗄 때 뒤쪽 뼈까지 떼서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면 비중격을 썼구나 라는 정도를 알 수 있죠.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뭘 보냐면요, 여기를 봅니다. 뼈를 봅니다. 뼈를 보면서 실리콘이 어느 정도 다 돼 있나라고 해서 이전에 절골은 쳤나 안 쳤나 그런 거를 조금 파악하는데, 실제 사진과 비교를 해가면서 좀 보긴 하거든요. 이렇게 봅니다. 요새는 하여튼 좀 이 CT에서 보는 게, 이 부용물 위에 이 피부의 두께 있잖아요. 여기 피부의 윤곽이 보이는데, 이 윤곽이 어떤 사람은 되게 두껍고 어떤 사람은 되게 얇은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, 만약에 이게 부용물이 실리콘이 아니고 고어텍스다 이러면은,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고어텍스를 제거했을 때 얇은 피부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플랜을 또 세워야겠다, 이런 것도 볼 수 있고, 반대로 이 피부가 너무 두껍게 올라와 있는 분들은 원래 내 피부가 좀 두껍든지, 아니면 안에 뭔가 이물질이나 흉살이 좀 많이 껴있을 수도 있겠다, 캡슐이 조금 두껍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인식을 하고 수술을 계획을 하는 편입니다. 코끝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단면이라서 한 컷에서 일자로 보기는 어려운데, 이거를 이제 연속해서 뭔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은 대충 이게 비중격인지 아니면 늑연골인지 대충 그거를 그냥 예측을 해요. 그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, 이게 수술을 들어갔을 때 이제 박리를 해서 깨끗하게 다시 원래 수술되어 있던 걸 제거를 하게 되는데, 그걸 제거할 때 혹시 내가 CT상에서 봤던 거를 제거를 다 못하고 놓치진 않나, 이런 걸 좀 체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. 사실 저는 이 코로날 이렇게 잘린 평면부. 요 평면뷰는 재수술의 경우에는 별로
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여기서는 그냥 세이탈과 XCR만 보고도 충분히 예측이 될 것 같고, XCR에서는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내리면서 보는데 가끔 가다가 이 실리콘이 약간 틀어져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. 재수술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, 이게 약간 틀어져 있어도 겉으로 보기에 그냥 일자로 똑바로 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걸 제거하고 내가 다시 보형물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게 실리콘에 오랫동안 눌려있는 부분의 뼈는 좀 주저앉아요. 그래서 이게 틀어진 채로 오랫동안 있으면 뼈 자체가 조금 비대칭으로 주저앉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좀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좀 갈아내고 보형물을 쓰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일단 그런 실리콘이 좌우로 약간 틀어진 게 없나 이런 걸 보고,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뭐 구별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 가운데 있는 비중격이 수술 안 하신 분들보다는 비중격 자체가 되게 지금 두꺼워져 있어요. 그 이유는 전에 수술할 때 기둥을 이렇게 두껍게 세웠기 때문이겠죠. 근데 이 두께가 어떤 분들은 많이 두꺼울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능적으로 숨 쉬는 게 좀 불편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을 내가 좀 얇게 하면서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,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지지 기둥을 다시 세울 때 좀 얇게 하지만 좀 튼튼하게 세우는 거를 신경을 쓰면서 수술을 들어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수술을 어떻게 우리가 할 때 어떤 점을 보냐라는 거고,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아까랑은 또 다른 환자분 케이스입니다. 자, 자세히 보세요. 아까랑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. 약간 실리콘이 살짝 떠 있습니다. 근데 뭐 떠 있다고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, 실리콘 위에 있는 살이 조금 얇구나 아까보다. 그리고 실리콘 미리수를 대충 재보면 2.5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고, 아까랑 다른 게 실리콘이 끝까지 이렇게 좀 더 내려와 있습니다.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, 이거는 저도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마음의 눈을 좀 뜨고 보셔야 돼요. 이런 거 보시고, 이거 보이시나요? 보여요? 이런 도 보이면, 이게 물론 CT가 100%는 아닙니다. CT는 100%는 아니지만은, 이제 보통 무슨 말이냐면, 기증등 쓰신 분들은 알아요, 자기가. 왜냐면 추가금을 내거나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.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분들은 비중격으로만 한 줄 알았는데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시켜 드리기 위해서. 근데 이게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아, 이게 있겠구나 하고 수술해서 들어가는 거라 엄청 큽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을 할 때도 이거는 코끝까지 이렇게 돼 있고, 아마 부중격이나 이제 뭐 그런 걸로 지지대를 세워주고 이렇게 올려주고, 아마 위에 기형고를 올렸거나 안 올렸거나 그 정도로 수술하지 않았을까 하면은 이런 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마음을 눈을 뜨고 보면 이런 게 보이면은 뭔가 약간 희끗희끗한 뭔가 정상 조직이 아닌 것 같은.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CT가 이걸 보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. 100% 맞진 않아요.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위치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물질이 가능성도 좀 있겠다라고 설명은 드리고, 저희도 수술할 때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.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. 첫 수술했는데 한쪽 콧구멍이 너무 막혀요 라고 했을 때,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는 두께로 접근하는데, 이게 휘어있는지 안쪽에 이제 비중이 이제 했다가 무너지면서 휘어있는지, 아니면 한쪽이 진짜 두꺼워서 못 쉬는 건지는 CT상에서 좀 볼 수 있어서, 이분은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비중격이 휘어있거나 한쪽이 비대가 없다, 이러면 이럴수록 이물질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지금 보니까 들기는 하네요.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분 CT입니다. 볼까요? 이분은 절골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고, 여기입니다. 코 미간. 이걸 이제 내리면서 볼 건데,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, 그럼 가셔주세요. 포인트. 지금 요 부분이 코의 바닥인데, 바닥에서 넘어가는 요 부분이 지금 탁 끊어진 게 보이나요? 여기가 끊어졌고,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여기가 끊어졌거든요. 보이시나요, PD님? 이게 끊어지면서 안으로 집어넣는 절골술을 한 건데, 안타깝게도 좌우 대칭이 그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니에요.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서 들어갔는데, 왼쪽은 뭔가 비스듬하게 좀 눌려있는 느낌. 여기 실리콘이 보이나요? 여기가 그렇죠. 실리콘인데, 이 실리콘이 좀 가운데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쪽으로. 근데 제 생각에는요, 분께서 자기 실리콘 돌아간 걸 모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이 뼈의 위치는 약간 요 방향이에요. 약간 오른쪽 방향이고, 실리콘은 좀 왼쪽 방향으로 그렇죠. 올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좌로
이게 이쪽 한번 꺾이고 이쪽 한번 꺾여서 실제 우리가 보는 모양은 크게 틀어져 보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일단 실제 한쪽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. 이게 제 추측이에요. 이렇게 왜냐면 CT 이렇게 보면요, 오늘 이거 뼈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. 맞아요.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설명드리려고 이게 하는 거고. 뼈가 예쁘다고 겉으로 예쁜 건 아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또 아래로 내려갈수록 실리콘은 확실히 왼쪽으로 약간 빠져 있는 모습이 그쵸. 보이고요. 이 가운데 지금 희끗희끗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. 이 희끗희끗한 게 뭔가 비중격 연장술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근데 그리고 이분은 또 보시면은 비중격도 약간 이렇게 휘어 있죠. 그쵸. 비중격이 이렇게 좀 휘어 있어요. 맞습니다. 이 연장술이 되어 있는데 그냥 실제 환자를 봐야 알긴 하겠지만 CT만 봐서는 아마 세워놨던 게 약간 처지면서 눌려서 이렇게 구겨져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. 확실히 좌우 지금 콧구멍 모양이 많이 달라요. 맞아요. 노출된 게 다르고 이 가운데도 뭔가 균일하게 딱 펴져 있는 느낌이 아니고 딱 뭔가 접혀 있는 느낌. 그래서 이런 걸 확인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쓰리스타를 보는데 실리콘의 위치와 높이를 봅니다. 실리콘의 위치와 높이는 시작점이 제가 원하는 위치보다는 조금 아래에서 시작을 하는 느낌이에요. 저는 여기 움폭 들어가는데 딱 안착을 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느낌이 살짝 있고요. 여기서도 이제 연골을 보면 이 연골 이식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밑에 이 바닥이 얼마나 깊게까지 들어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고 박리를 들어갈 때는 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사실 이게 깊이 있으면 있을수록 수술하기는 좀 더 힘들거든요. 그렇죠. 이분은 재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CT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아까 전 CT보다는 약간 더 까다로울 수 있겠다 정도. 네. 근데 뭐 사실 그 차이는 없습니다. 맞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러면 이럴 수 있어요. 뭐, 그럼 수술하고 다시 CT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가 수술 플랜으로 있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좌우가 똑바르고 이거 해야지 수술 결과가 좋은 게 아니고요. 이미 수술 결과에 불만족하신 분이 저희한테 왔어요. 그러면은 저희는 이거 수술 플랜을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CT를 찍는 거예요. 맞아요. 이게 무슨 말 CT 예쁘다고 얼굴 예쁜 건 아니고 전혀 수술이 아니라서 전혀 아니에요. 수술 후에 이걸 주고 CT를 찍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없어요. 이분은 마음에 안 드셔서 상담을 오셨는데 그럼 저희가 수술할 때 안에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고 어떻게 저희가 잡아줄 수 있는 걸 보면은 수술하기도 좋고 결과가 훨씬 좋게 당연히 자명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리콘 아주 얇게 들어가 있는데요. 보셨을 때보다는 약간 캡슐이 좀 두껍게 생긴 거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살짝 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코끝까지 실리콘이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마찬가지로 귀연고를 좀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. 그 다음에 비중격 연장술은 쓰셨던 것 같고 이물질 일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환자분한테 증상적으로 한쪽 콧구멍이 숨쉬기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? 라고 했을 때 그게 일치가 한다면 저희가 수술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콧구멍이 숨 쉴 수 있어 이렇게 숨 쉬는 자신 사람 엄청 많아요.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거를 고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죠. 환자분 같은 경우는 증상이 그렇게 있으시면 근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있으면은 뭐 숨쉬기도 좀 편해지실 거예요 라고 저는 설명드리는 편입니다. 내 생각에는 일단 이게 절골이 뭐 뼈를 갈아엎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뼈 원래 갖고 있는 비대칭이 꽤 있는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뭐 CT에 봐도 이거 여기 치고 이러면 문제는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냐고 이걸 막 문제 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술 플랜을 잡을 때 수술에서는 CT를 찍었을 때 이런 케이스가 있고 어떻게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은 서수술보다는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재수술에는 꼭 CT를 찍고 수술을 들어갑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거? 궁금한 것보다 확실히 재수술이 보는 게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. 일단 보는 것도 수술에도 많을 수 있는데요.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수술을 플랜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 싸움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수술 플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술적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안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. 그냥 일반 사람의 해부학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디가 나온다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재수술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. 해부학적 구조가 변해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좀 다시 확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포상형 수술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일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지 끝까지 들어가 있는지 고어텍스인지 실리콘인지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이런 것들은 수술 플랜에 엄청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CT 리뷰를 해봤습니다. 재미있으셨나요? 이게 약간 공부하는 게 쉽지 않네요. 저희는 이 정도 CT를 보면 수술할 때 그게 도움이 됩니다 라는 정도로 하고 그러면 CT 특집 여기까지 2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끝! 감사합니다.